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덱입니다. 전쟁은 그 나라의 운명을 걸고 행하게 되는 것으로 한번 벌어지면 그 나라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게 됩니다. 그 나라의 상비 전력은 물론 예비군까지 소집하게 되죠. 예비군에게 주어지는 매우 많은 역할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우리나라의 후방 지역에 대한 방어입니다. 전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최전선이겠지만 북한이 인천 상륙작전에 의해 허리가 끊겨 패퇴하였듯이 후방으로 침투하는 적에 대한 경계 역시 매우 중요하죠. 상륙작전처럼 대규모의 침투도 있겠지만 세계적으로 탑급인 전력의 대한민국 특전사들처럼 소수 정예로 적진 후방에 침투하는 경우도 빈번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하는 작전은 당연히 우리도 당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후방을 노리는 우리의 특전사처럼 우리의 후방을 노리는 20만 규모의 북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이 바로 그들이죠. 하지만 우리 군엔 이러한 특수작전군을 때려잡기 위한 비장의 무기가 존재하는데 국가에 충성하고 상관에 복종하며 전우에게 정성을 다하는 이라는 표어를 내세우는 대한민국 최강의 부대 특공대입니다. 특공대는 대한민국 육군의 특수임무부대 중 하나로 1982년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각 공수특전 여단에서 차출된 병력으로 창설되어 평시엔 무장공비 소탕, 대테러 임무를, 전시엔 적 특작부대 방어 및 적지 중심 침투, 정찰 감시, 화력 유도, 탐색 경멸 등 여러가지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는 특수전사령부 소속이 아니지만 특전사를 모체로 창설되었기에 초기에는 특전사와 완전히 동일한 훈련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그 임무 역시 비슷한 개념이었으며 현재까지도 양성훈련에 있어서 특수전 학교에 위탁교육을 보내는 등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부 편제 위주인 특전사와는 다르게 병사 위주의 부대 구성으로 인하여 군 복무 기간 단축 등이 맞물려 훈련 및 그 임무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고 현재와 같은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스타크래프트로 비교를 하자면 특전사는 적진에 은밀하게 침투하여 핵을 날리거나 적의 시설을 정찰하는 고스트의 역할, 특공대는 마린 한 부대가 드랍십을 타고 다니면서 적진에 드랍되어 죄다 때려 부수고 다니거나 반대로 우리 본진에 들어온 적 다크 템플러를 잡기도 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특전사는 소규모로 특수전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은 인원들이 프로페셔널하게 정밀한 침투 및 타격을 감행하는 임무를, 특공대 역시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나 비교적 많은 병력들이 강습을 통해 신속하게 화력을 집중하는 임무의 차이가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전사에 비해 대규모 병력이 필요하기에 그동안은 병사 위주의 부대 편성이 필요하였죠.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특전사에 비해 교육훈련이나 업무의 전문성 등에 대한 의문점이 항상 제기되어 왔고 한때 특공대에 대한 폐지론도 주장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이 발생하며 특공대의 폐지론은 무기한 연기되었으며 시대가 지나면서 국방개혁으로 인한 특수전력 정예화에 대한 기조가 생기게 되고 간부 중심으로 부대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지합동 작전 등 새로운 임무가 부여되고 있기에 앞으로 더욱더 촉망받고 중요한 부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기존엔 일반 보병 병과가 특공대에 배치받았는데 장교의 경우 특전반 및 특공수색반에서 교육을 수료한 인원들이 부임을 하였었으며 최근 부사관의 경우 신설된 113 특임보병 병과에 부사관들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초급반, 중급반 과정에서 특공수색반을 별도로 편성하여 일반 보병과는 다른 교육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특전사의 특수전 학교에서 특공수색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전문적으로 특전 의무교육, 산악 전문과정, 전문 유격과정 및 저격교육까지 특수전에 필요한 대부분의 교육을 받아 정예의 특공 병력으로 양성되어지죠. 병사들의 경우 기존에는 사격, 체력 우수자들이 신교대에서 차출되는 형식이 많았고 선발된 이후 특수전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배치받거나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최근 간부화가 진행되며 병사들은 지원부대 병력으로 차출되는 추세라고 전해집니다. 특공대의 편제는 기본적으로 팀, 지역대, 대대 편제로서 보병과 특전사의 중간쯤의 편제를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 지역대 예하 중대를 편성함으로써 그 규모가 더욱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장 작은 소대의 편제를 보면 소대장, 부소대장, 정찰특공병, 정찰폭파병, 폭파 담당관, 무전병, 통신병 및 통신담당관, 의무병, 유탄사수, 기관총사수 등 약 12명 규모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부대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가지고 있습니다. 특공대는 여단급, 연대급, 대대급으로 나누어지는데
여단은 이작전 사령부에 소속되어 후방에 침투하는 적 특작 부대를 소탕하는 역할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막강한 전력의 부대가 이작전 사령부에 배속되어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최후방은 전시의 적의 움직임에 따라 최전방이 될 수도 있는 곳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듯이 후방으로 침투하는 적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며 특공대가 바로 이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한 부대이기 때문입니다. 최초 201, 203, 205 3개의 여단으로 출발하였으나 205 여단이 해체되며 1, 3 여단에 흡수되고 황금독수리 201 여단, 용호부대 2030 여단이 이작전 사령부 예하에서 임무를 수행하였었죠. 특공 여단의 경우 이전 영상 주제였던 파병부대의 일진 경비부대, 모체부대 역할을 많이 수행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자이툰 부대가 있으며 최근에는 특전사가 이 역할을 맡게 되었기에 남수단 이후 현재는 파병이 흔치는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공대를 대표하는 특공연대, 즉 연대급의 경우 보통 군단 예하의 특공연대로서 군단사령부 지휘하에 전시 군단 작전지역에 침투한 적 특작부대의 탐색 경멸 및 적 중심 침투작전, 군단 예하 항공단, 포병여단 등과의 연계한 작전 등을 수행하는 등 군단장의 최정예 병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군단의 규모가 작은 8군단과 수방사, 임무의 특성이 조금 다른 7군단 예하에는 소규모의 특공대대가 편성되어 있으나 국방개혁으로 인하여 통폐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최근 이러한 특공대에 막중한 임무가 부여되었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특공여단이 7기동 군단 예하, 제2신속대응사단 예하의 201 신속대응여단, 203 신속대응여단으로 개편되며 공중 강습사단에서의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기동군단의 기동성에 맞추어 항공기 및 헬기를 이용 개전 초기 적 심장부에 대규모 병력과 무기를 침투시켜 치명타를 가해 조기에 전쟁을 종결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공여단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해체되었던 205 여단의 부활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는 등 현대전에서 특공대의 역할이 갈수록 주목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특공연대 별거 아닌 게, 제가 현역 시절 저 역시 육군단 직할대 통신단 출신이었기에 706 특공연대 전우들과 함께 군단사령부에서 간부 체력 측정을 같이 받았는데, 저희 대대장님이 특공연대한테 밀리면 죽는다는 애정어린 말씀을 해주셔서 약 한 50명 가량 중에 가뿐하게 특공연대를 처바르고,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소시적에 한 체력했기 때문에 무적 통신의 자부심을 가지고 탑 7 안에 들어왔던 기억이 있죠. 특공연대 친구들 정말 엄청납니다. 1, 2위 그룹은 제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는 차이로 월등한 체력을 뽐냈었는데, 기본적인 체력부터 괴물같은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특공대는 현재도 후방지역 및 군단 작전지역에 침투하는 소규모 적에 대한 철통같은 방어는 물론 7군단 예하 신속대응 부대로서 현대전의 중요한 기동성까지 가미하여 적진을 휩쓸고 다니는 막강한 부대로 탈바꿈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가 더욱더 기대되는 부대이죠. 이 시간에도 산을 뛰어다니며 대한민국의 후방을, 전방사단들의 등 뒤를 지켜주는 특공대를 응원하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재밌는 군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대기였습니다. 진군!